로타리 재단에 대해 알아보다 보면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을 참 자주 듣게 돼요. 네, 맞아요. 실제로 보면 재단이 굉장히 다양한 봉사의 길을 만들어놔서 처음에는 좀 복잡한 구조처럼 보일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그 복잡함 속에 사실은 아주 일관된 원칙과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도, 그걸 함께 그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 탐구의 목표는 바로 이 로타리 재단이라는 거대한 플랫폼이 과연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핵심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군요. 네, 재단의 아주 상징적인 사업부터 시작해서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자금 시스템, 또 다양한 목적을 가진 보조금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자산일 수도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까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될까요? 일단 소아마비 박멸을 목표로 하는 폴리오 플러스가 있고요. 미래 평화 전문가를 키우는 로타리 평화 펠로우십, 그리고 재단의 재정적 심장인 쉐어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겁니다. 아, 그리고 여러 보조금과 로타리 동창 네트워크까지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재단을 대표하는 사업 폴리오 플러스부터 시작해보죠. 소아마비 박멸을 목표로 한 정말 로타리의 상징과도 같은 프로젝트잖아요. 그렇죠. 한 번 시작한 봉사는 끝날 때까지 책임진다. 이 원칙을 전 세계에 보여준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 시작됐죠? 1985년에 시작됐으니까요. 역사상 가장 큰 민간주도 공중보건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1985년이면 정말 오래됐네요. 네. 1988년 그때만 해도 전 세계 125개국에서요. 연간 35만 건에 달하는 소아마비가 발병했어요. 35만 건이요? 매년이요? 네, 매년. 그런데 로타리하고 여러 파트너들의 노력으로 지금은 그 수치가 99.9% 감소했습니다. 99.9%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 성공 배경에는 역시 혼자가 아니라 강력한 파트너십이 있었겠죠. 물론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유니세프, 그리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함께 소아마비 퇴치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GPII를 결성했고요. 아, 그리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의 그 유명한 2대1 매칭 펀드도 빼놓을 수 없죠. 맞습니다. 그걸로 모금 효과를 정말 극대화했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름에 붙은 플러스의 의미예요. 플러스요? 네, 단순히 백신만 공급했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백신을 신선하게 운송하는 콜드체인 시스템 같은 보건 인프라를 구축했는데 이게 나중에 다른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 단순히 병 하나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 지역의 보건 시스템 자체를 업그레이드 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파키스탄 사례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네, 저도 그 이야기 들었어요.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이 아주 심한 지역이었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로타리가 무작정 백신을 들이미는 대신에 2012년부터 뭘 했냐면요. 정수시설을 36개나 설치해줬어요. 깨끗한 물을 공급한 거죠. 와, 정말 근본적인 접근이네요. 지역사회의 신뢰를 먼저 얻어서 백신 접종률을 자연스럽게 높이는 방식이었군요. 그랬죠. 최근 2024년 8월에는 가자 지구에 50만 달러를 긴급 지원해서요. 10세 미만 아동의 94%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런 질병 퇴치에서 이제는 평화 구축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로타리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무기를 드는 대신에 사람을 키우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들었습니다. 로타리 평화 펠로우십 말이죠. 네, 맞습니다. 매년 전 세계의 리더들을 선발해서요. 세계 유수의 대학에 있는 평화센터에서 전문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그냥 장학금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요. 훨씬 다르죠. 이건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평화구축 전문가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지금까지 1,800명 이상의 펠로우가 배출돼서 유엔이나 세계은행 같은 곳에서 전 세계 140개국 이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두 가지 트랙으로 나뉜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3년 이상 경력자를 위한 15개월에서 24개월짜리 석사학위 과정이 있고요. 아, 그건 좀 이론적인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5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들을 위한 1년 과정의 전문인 연수 과정이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실무 중심이죠. 지원은 어느 정도까지 되나요? 수업료, 숙식비, 항공료까지 거의 전액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최근에는 인도 푸네에 새로운 평화센터를 설립한다는 발표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2027년부터 아시아 지역에 특화된 평화 전문가를 양성하게 될 텐데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이렇게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대한 사업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속될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걸까요? 돈이 계속 필요한 일이잖아요. 바로 그 비밀이 로타리 재단의 아주 독특한 기금 운용 방식인 쉐어 시스템에 있습니다. 쉐어 시스템? 기부금이 어떻게 봉사로 이어지는지를 관리하는 일종의 핵심 메커니즘이군요. 네. 핵심은 연차 기금, 쉐어로 기부된 돈의 3년 투자 주기에 있어요. 3년요? 기부금이 들어오면 바로 쓰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투자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기부금은 즉시 사용되지 않고요. 3년 동안 투자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재단의 모든 운영비를 충당해요. 아, 그러니까 제 기부금 원금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그 이자로 운영을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원금 100%가 고스란히 봉사활동을 위해 배분되는 거죠. 와, 정말 스마트한 방식인데요. 그 배분 방식도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50대 50으로 나뉜다고요? 맞습니다. 50%는 기부금이 모인 바로 그 지구로 돌아갑니다. 이걸 지구지정기금, DDF라고 하는데요. 해당 지구가 자율적으로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 절반을 쓰고? 네. 그리고 나머지 50%는 세계 기금으로 모여서 전 세계 클럽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프로젝트나 폴리오 플러스, 평화센터 같은 재단 핵심 사업에 지원되는 겁니다. 와, 이건 마치 공동체 저축 같네요. 우리 동네를 위해 절반은 떼어놓고 나머지 절반은 더 큰 공동의 목표를 위해 내놓는 방식이니까요.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한 인다우먼트 기금, 그러니까 영구 기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원금은 영원히 보존하고 투자 수익금만 사용하는 방식이죠. 아, 여기서 또 놀라운 성과가 있었잖아요. 2025년까지 기금을 20억 2,500만 달러로 키우겠다는 2.025바 2025 목표. 네. 그 목표를 2025년 6월에 조기 달성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이건 로타리의 미래 봉사를 위한 아주 든든한 재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의미겠어요. 그렇죠. 자, 이제 그 기금들이 어떻게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지 바로 보조금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네, 목적과 규모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지구 보조금과 글로벌 보조금은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룰 거니까 오늘은 개념만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네, 좋습니다. 지구 보조금은 각 지구가 DDF를 활용해서 지역사회의 필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좀 소규모 프로젝트에 사용돼요. 풀뿌리 봉사를 강화하는 도구죠. 반면에 글로벌 보조금은 이름처럼 규모가 훨씬 크겠네요. 네, 3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 국제 프로젝트를 위한 거고요. 지속 가능성과 국제 파트너십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다면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 특화된 보조금도 당연히 있겠군요. 물론입니다. 2019년에 도입된 재해 대응 보조금입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구호를 위해 설계됐어요. 얼마나 신속하게 지원이 되나요? 피해 지역 지구가 최대 2만 5천 달러를 신청할 수 있고요. 승인 후에 며칠 내에 자금이 집행됩니다. 식수나 의약품 같은 긴급 구호 물품에 바로 사용되죠. 정말 빠르네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가장 규모가 큰 보조금도 있다고요. 로타리의 벤처 캐피털이라고 불린다던데요. 아, 네. 스케일 프로그램 보조금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미 성공이 검증된 프로젝트 하나를 딱 선정해서 그 영향력을 대규모로 확장시키기 위해 매년 200만 달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200만 달러요? 와,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그렇죠. 잠비아의 말라리아 퇴치 사업이나 이집트의 자궁경부암 예방 사업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25년 수상 프로젝트는 콜롬비아의 평화구축 프로그램이었죠. 네, 맞습니다. 세계식량계획 WFP와 협력해서 총 300만 달러 규모로 진행되는데요. 분쟁 피해 지역의 경제적 자립과 갈등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긍정적 평화 허브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아, 아까 이야기했던 평화 펠로우십의 철학이 실제 현장에서 시스템으로 구현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기금이나 프로젝트 외에 로타리 재단에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자산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죠? 바로 사람이요. 아, 드디어 마지막 퍼즐 조각에 도착했네요. 바로 로타리 재단 동창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장학생만 동창이라고 생각했는데 2013년부터 그 정의가 크게 확대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인터렉트, 로타렉트, 라일라,
청소년 교환, 그리고 평화 펠로우까지 로타리의 모든 프로그램 참가자가 동창입니다. 그냥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 이상이라는 거죠. 그럼요. 이분들은 로타리의 가치를 직접 경험한 분들이에요. 미래의 잠재적 회원이자 봉사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가 되는 거죠. 동창들의 실제 활동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럼요. 2024-25년 로타리 동창 글로벌 봉사상을 수상한 푸시피 위라쿤이라는 분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아, 평화펠로우 출신이시죠? 네, 난민 지원 분야에서 로타리 액션 그룹과 협력하면서 정말 세계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동창 네트워크가 어떻게 실제적인 글로벌 임팩트로 이어지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죠.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요. 로타리 재단은 그냥 돈을 모아서 나눠주는 그런 자선단체가 아니라 봉사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폴리오 플러스 같은 상징적 사업이 있고 쉐어 시스템이라는 아주 스마트한 금융 엔진이 있고요. 또 목적에 맞는 다양한 보조금이라는 도구, 그리고 동창이라는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가 정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죠. 이 모든 요소들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로타리의 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거군요. 오늘 대화에서 저는 특히 폴리오 플러스의 그 플러스라는 단어가 좀 인상 깊었어요. 저도요. 소아마비 뒤치 과정에서 얻은 인프라와 경험을 미래의 다른 보건 위기에 활용한다는 의미로 확장되었다는 점이요. 맞아요.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타리의 다른 플러스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의미심장한 질문이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체계적인 플랫폼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로타리가 현재의 초점 분야를 넘어서 또 어떤 전 지구적인 난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